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평생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받은 전화 한 통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새벽 3시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70살이 넘으신 한 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울먹이는 목소리였죠. 선생님,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빠는 빨리 장례식장부터 알아보자고 하고 저는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어머니는 차가워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싸우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지낸 20해 동안 장례일을 도와드리면서 만난 가족 10 중에 9은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흘이면 끝날 장례가 일주일로 늘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30만 원, 50만 원씩 더 나갑니다. 화장장 예약을 놓쳐서 닷새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 알고 119를 불러서 필요 없는 심폐소생술을 30분이나 받게 됩니다. 신고 기한을 놓쳐서 벌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멈추지 못해서 6달 동안 매달 8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 하나 때문에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만약 오늘 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2만 가구가 넘는 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함께 해드린 장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일을 도와드린 사회복지사입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은 가장 힘든 그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사랑하는 분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례일을 하면서 본 가장 가슴 아픈 일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75살 되신 따님의 목소리였습니다. 울고 계셨죠. 선생님, 어머니가 지금 막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뭘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빠는 빨리 장례식장 찾자고 하고 저는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고 어머니는 차가워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서 다투고 있어요. 이런 일이 남의 일 같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만난 가족분들 중에 열의 9은 처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사흘이면 끝날 장례가 일주일로 늘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돈이 30만 원, 50만 원씩 더 나갑니다. 화장장 예약을 놓쳐서 닷새를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잘못 알고 119를 불러서 필요 없는 심폐소생술을 30분이나 받게 됩니다. 신고 날짜를 놓쳐서 벌금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멈추지 못해서 6달 동안 매달 8만 원씩 빠져나갑니다. 이 모든 문제가 단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맨 처음에 뭘 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오늘 밤 갑자기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절대로 맨 처음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큰 실수와 그 이유. 둘째, 20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한 올바른 4단계 순서. 셋째, 돈과 시간을 지키는 안심 상자 만드는 법. 넷째, 그대로 읽기만 하면 되는 실제 전화 말하기. 다섯째, 마지막 15분 황금 시간 쓰는 법. 이 모든 걸 아시면 여러분은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에도 침착하게 사랑하는 분을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절대로 맨 처음에 하면 안 되는 3가지 큰 실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는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전화하는 겁니다. 제가 장례일을 하면서 받는 전화 중에 제일 많은 게 이런 겁니다. 여보세요, 아버지가 방금 돌아가셨는데 식장 예약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희는 먼저 이렇게 여쭤봅니다. 사망진단서는 받으셨어요? 그러면 거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 그게 뭔데요? 그게 먼저 필요한 건가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사망진단서가 없으면 장례식장에서는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식장 예약도 화장장 예약도 그리고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가는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한 가족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0살 되신 할머니가 새벽에 조용히 돌아가셨어요. 놀란 자식분들이 새벽 5시부터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 12군데에 전화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이라요. 하지만 결과는 다 똑같았습니다. 먼저 사망진단서를 준비해 주세요.
그 3시간 동안 할머니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계셨고 가족들은 무력하게 눈물만 흘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3시간 사이에 좋은 시간대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이 다 다른 가족들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본 문제도 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시스템은 사망진단서에 적힌 번호를 꼭 넣어야 하고 화장장도 마찬가지로 정식 사망 확인이 된 다음에야 예약할 수 있습니다. 허가 안 된 장례식장을 쓰면 여러 가지 일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이 가족은 처음 계획보다 이틀 늦게 장례를 치르게 됐고 추가로 든 돈만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당연히 뭔가 해드리고 싶은 마음,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아버지가 차가운 곳에 계시니까 침대로 모시자. 어머니가 낡은 옷 그대로 가시게 할 순 없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드리자. 하지만 그 좋은 마음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례 일을 하면서 직접 본 일입니다. 작년에 혼자 사시던 75살 할아버지가 거실 소파에서 돌아가신 걸 손주가 발견했어요. 손주는 할아버지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안방 침대로 옮기고 생전에 좋아하시던 양복으로 갈아입혀드렸습니다. 그런데 달려온 경찰관이 이렇게 물었어요. 왜 마음대로 현장을 바꿨습니까? 원래는 어디서 돌아가신 겁니까?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본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 자연사인지 확인하려고 경찰이 조사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의 위치, 주변 물건들의 배치, 드시던 약, 마지막 식사 흔적, 이 모든 게 자연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할아버지 경우는 결국 경찰 조사가 이틀이나 길어졌고 부검까지 검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은 왜 마음대로 움직인 거야 라며 서로를 탓하게 됐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을 발견한 그 자리 그대로 두세요. 주변 정리나 청소는 하지 마세요. 옷을 갈아입히거나 얼굴을 닦는 것도 하지 마세요. 약이나 음식을 치우는 것도 안 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 잘 압니다만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 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119에 정확하지 않게 신고하는 겁니다. 제일 많이 하시는 잘못된 신고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빨리 와주세요.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응급 상황이에요. 의식이 없어요. 숨을 안 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신고하면 구급대는 어떤 준비를 하고 올까요? 당연히 심폐소생술 장비, 심장 충격기, 온갖 응급처치 도구를 가지고 1초라도 빨리 달려옵니다. 장례 일을 하면서 본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작년에 만난 한 가족이에요. 85살 할머니가 낮잠 주무시다가 조용히 돌아가셨는데 딸이 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고 신고해버렸어요.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4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걸 알고 있는 가족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가 저한테 한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선생님, 그 40분은 지옥 같았어요. 할머니가 살아나실 수도 있다는 쓸데없는 기대를 품게 됐고 그런 기대를 하는 제 자신이 미웠어요. 할머니는 이미 편안히 가셨는데 왜 그런 고통을 드린 건가 싶어서 후회만 남았어요.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19에 신고할 때는 상황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평소에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드린 뒤에 나이는 몇 살이고 특별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라고 덧붙이세요. 장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추가로 드릴 말씀은 신고한 뒤에는 절대로 돌아가신 분을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대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둘째 단계, 구급대 도착했을 때 대응하기. 구급대가 도착하면 이렇게 물을 겁니다. 심폐소생술을 할까요? 상황에 따른 대응을 알려드릴게요. 돌아가신 분이 80 넘으셨거나 오래 투병 끝에 돌아가신 경우엔 아니요, 괜찮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무리한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편안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가족이 원하신다면 부탁합니다. 라고 해도 됩니다만 이미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지난 경우 구급대원들도 가족의 뜻을 존중해 주십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꼭 드릴 말씀은 구급대원들한테 이런 정보들을 미리 준비해서 알려드리세요. 돌아가신 분의 정확한 나이, 드시던 약 목록, 약수정이나 처방전, 최근 병원 진료 기록, 마지막 식사 시간, 평소에 앓던 병. 이 정보만 있어도 병원에서 사망진단서 받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단계, 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진단서 받기. 구급차로 병원에 도착하면 의사가 최종 사망 선고를 하고 진단서를 내줍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진단서 사본을 5부 뽑아주세요. 라고 꼭 말씀하세요. 절대로 한 부만 받으면 안 됩니다. 복사도 안 됩니다. 꼭 원본이나
병원에서 내준 증명서를 여러 부 받으세요. 사회복지사로서 알려드리는 사망진단서 쓰이는 곳은 장례식장 제출용 한 부, 화장장 제출용 한 부, 사망신고 동사무소 제출용 한 부, 보험금 청구용 한 부, 예비용 한 부입니다.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장에 1,000원에서 2,000원입니다. 5장 받아도 10,000원이면 충분해요. 이 10,000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병원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교통비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넉넉하게 받아두는 게 현명합니다. 장례 일을 20년 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사망진단서 받을 때 의사한테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사망 원인을 좀 더 자세히 써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그냥 노환이라고만 쓰지 말고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인한 심부전 이런 식으로 자세히 써주시면 보험금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넷째 단계, 장례식장과 화장장 동시에 예약하기. 이제 여러분 손에는 사망진단서 4번이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장례 준비를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화장장 예약 가능한 날을 확인합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장례식장 식장을 예약합니다. 2곳 예약이 다 확정된 뒤에 돌아가신 분을 모시러 갑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말씀드리는 현실적인 얘기는 요즘 화장장 예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서울 안에 있는 화장장은 평균 나흘에서 일주일 기다립니다. 경기도나 인천은 평균 사흘에서 닷새 기다립니다. 명절이나 연말연시 휴가철엔 열흘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든 제쳐두고 먼저 화장장부터 잡아야 합니다. 장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려드리는 예약 노하우입니다. 전화로 예약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망진단서는 받았습니다. 화장장 예약 가능한 제일 빠른 날이 언제인가요? 혹시 취소 대기 명단에 올려서 자리 나면 연락 주시는 게 가능한가요? 취소 대기 명단에 올려두면 자리 나왔을 때 연락 주셔서 하루 이틀 정도 앞당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 아끼는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보다 30% 정도 쌉니다. 오전 시간대가 오후보다 20% 정도 쌉니다. 시외에 있는 화장장이 시내보다 40% 정도 쌉니다. 물론 가족들끼리 상의해서 정하셔야겠지만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시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자, 이제부터는 돈과 시간을 지키는 안심상자 만드는 법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준비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준비한 가족은 3시간 만에 모든 일을 끝내고 서로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생각할 시간을 가집니다. 준비 안 된 가족은 8시간 넘게 전화기 붙들고 있다가 결국엔 서로를 상처 주는 말만 남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안심상자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서류 봉투나 상자에 필요한 정보를 쓴 종이 몇 장만 넣어두면 됩니다. 안심상자에 넣어둬야 할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병원 정보. 장례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다닌 병원과 의사 이름. 병원 이름은 서울대병원 내과, 의사 이름은 김철수 선생님, 연락처는 00번호, 마지막 진료 날짜는 몇 월 며칠이라고 써둡니다. 드시는 약도 중요합니다. 고혈압약은 암로디핀 5mg을 아침 한 알, 당뇨약은 메트포르민 500mg을 아침 저녁 한 알, 그 밖에 종합 비타민제를 아침 한 알, 이런 식으로 써두세요. 이 정보만 있어도 사망진단서 받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사회복지사 입장에서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건강보험증 번호, 최근 건강검진 결과 보관 장소, 장애인 수첩이나 장기요양보험증 번호가 있으면 그 번호까지 써두세요. 둘째, 나의 마지막 바람. 장례 일을 하는 사람이 만든 실제 양식을 알려드릴게요. 장례 방식은 화장이냐 매장이냐, 종교는 불교, 기독교, 천주교, 무교 등에 체크합니다. 원하는 장소는 첫째로 어느 병원 연락처는 몇 번, 둘째로 어느 시민회관 연락처는 몇 번 이렇게 써둡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들, 꽃은 노란색보다 하얀색으로 해주세요. 부의금은 사양하고 조의만 닫고 싶어요. 가족장으로 사흘장으로 간소하게 치러주세요. 이런 걸 써두시면 가족들이 헤매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추가한 법적인 사항들은 장기기증 의사는 희망하는지 안 하는지, 치료의사는 무의미한 치료를 거부하는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은지, 부검에 관해서는 필요하면 부검에 동의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체크해두세요.
셋째, 서류 있는 곳. 사회복지사가 정리한 꼭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신분 관련 서류, 주민등록증은 안방 첫째 서랍, 주민등록 등본은 거실 책상 서류 넣는 곳, 도장은 안방 둘째 서랍 빨간 케이스, 이런 식으로 장소를 정확히 써둡니다. 재산 관련 서류, 통장은 안방 옷장 맨 윗칸, 부동산 등기부는 거실 서류 넣는 곳 파란 파일, 자동차 등록증은 현관 신발장 위, 이렇게 써두세요. 보험 관련 서류도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은 어느 생명, 연락처는 몇 번, 의료보험은 어디, 연락처는 몇 번,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처리한다는 것까지 써두세요. 장례일을 하는 사람이 알려드리는 보험금 상식입니다. 보험금 청구엔 기한이 있습니다. 대부분 돌아가신 날부터 3년 안입니다. 하지만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생명보험은 평균 일주일, 의료보험은 평균 2주일,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은 평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넷째, 급히 연락할 곳. 우선순위대로 연락처를 정리해두세요. 첫째 순위는 바로 연락할 사람, 예를 들어 큰아들, 큰딸 연락처, 작은아들, 작은딸 연락처. 둘째 순위는 당일 연락할 사람, 예를 들어 형제자매 이름과 연락처, 가까운 친척 이름과 연락처. 셋째 순위는 장례 준비 다 된 뒤에 연락할 사람, 예를 들어 친구, 지인 이름과 연락처, 종교단체, 교회나 절 이름과 연락처, 직장이나 단체 이름과 연락처.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연락 순서는 먼저 가족한테 알리고 장례 날짜 정해진 뒤에 친구, 지인한테 연락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일찍 연락하면 오히려 혼란만 생깁니다. 안심상자 보관 방법입니다. 장례일을 한 경험상 제일 좋은 보관 장소는 안방 첫째 서랍입니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고 찾기 쉬운 곳이어야 합니다. 상자 겉면에 큰 글씨로 급할 때 열어봄이라고 써두세요. 고치는 빈도는 6개월에 한 번 가족들과 함께 내용을 점검하고 고치세요. 병원이나 의사가 바뀌지 않았는지, 드시는 약에 변화는 없는지, 연락처에 바뀐 게 없는지, 새로 가입한 보험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실제 상황에서 그대로 쓸 수 있는 전화 말하기를 알려드릴게요. 119 신고 말하기입니다. 기본 버전은 119입니다. 어머니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소는 서울시 어느 구 어느 동. 연락처는 010 몇 번에 몇 번입니다. 자세한 버전은 어머니 나이는 85살이고 평소에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돌아가셨고 특별히 다친 곳은 없습니다. 병원 응급실 도착한 뒤 말하기입니다. 병원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본인이 평소에 어느 병원 어느 선생님 진료받고 있었습니다. 드시던 약은 이겁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을 5부 뽑아주세요. 가능하시면 사망 원인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말하기입니다. 첫 번째 전화는 화장장으로. 진단서는 받았습니다. 화장장 예약 가능한 제일 빠른 날이 언제인가요? 혹시 취소 대기 명단에 올려서 자리 나면 연락 주시는 게 가능한가요? 두 번째 전화는 장례식장으로. 화장장 예약이 몇 월 며칠로 확정됐습니다. 그 날짜에 맞춰서 식장 예약 가능할까요? 사흘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보험회사한테 연락하는 말하기입니다. 생명보험금 청구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 든 사람 이름은 아무개, 생년월일이나 증권번호는 몇 번입니다. 돌아가신 날짜는 몇 월 며칠 몇 시쯤이고 사망진단서는 준비돼 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의료보험 해지하고 의료비 정산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서류 알려주세요. 은행 카드회사한테 연락하는 말하기입니다. 은행한테는 통장 주인이 돌아가셔서 통장 막아주세요. 앞으로 상속 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카드회사한테는 카드 주인이 돌아가셔서 카드 해지하고 자동이체 끊어주세요. 사회복지사로서 중요한 말씀드리면 모든 전화 내용과 담당자 이름을 메모해두세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증거가 됩니다. 그럼 이제 돈과 시간을 지키는 실제로 쓸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장례일을 하는 사람이 알려드리는 장례 비용 아끼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식장 크기는 현실적으로 정하세요. 특별실 어떠세요? 라고 제안할 겁니다. 특별실은 하루 5만 원에서 8만 원, 일반실은 하루 3만 원에서 5만 원, 작은 방은 하루 2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실제로 조문객이 얼마나 올지 미리 예상해 보세요.
요즘은 간소한 장례를 좋아하는 경향이라 작은 곳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공용 화장장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서울 안 화장장 대부분은 민간이고 비용이 평균 9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화장장, 예를 들어 인천이나 일부 구에서 운영하는 곳은 돌아가신 분이 그 시 주민이면 무료거나 10,000원 이하로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이 크게 달라지니까 먼저 사시는 곳 동사무소나 구청 제도를 확인하는 게 제일 큰 절약입니다. 셋째, 부의금 관리는 철저히 하세요. 꼭 부의금 장부를 만드세요. 나중에 답례품 보낼 때 필요합니다. 이름, 관계, 금액, 연락처, 메모를 적어두세요. 넷째, 화하는 최소한으로 하세요. 화하는 하나에 15,000원에서 3만 원 합니다. 미리 화하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라고 알리면 됩니다. 다섯째, 식사는 간소하게 하세요. 장례식장 음식은 아주 비쌉니다. 뷔페 음식은 한 사람당 2,000원에서 3,000원, 도시락은 한 사람당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밖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장례식장을 고르면 비용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알려드리는 일처리 비용 아끼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자동이체는 당장 끊으세요.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된 자동이체를 바로 끊으세요. 휴대폰 요금 5,000원에서 10,000원, 인터넷 요금 3,000원에서 5,000원, 보험료 10,000원에서 50,000원, 각종 구독료 2,000원에서 10,000원, 한 달만 늦어도 20,000원에서 80,000원이 빠져나갑니다. 둘째, 사망신고는 7일 안에 하세요. 사망신고 기한은 법으로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안입니다. 늦으면 벌금 5만 원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보험금이나 연금 처리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내는 게 현명합니다. 셋째, 국민연금, 즉 유족연금은 나중에도 받을 수 있지만 신청이 늦을수록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돌아가신 지 한 달 아니면 서류 3가지, 석 달 아니면 5가지, 6달 넘으면 8가지 서류와 추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의료비 정산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 입원비나 약도 의료보험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다 보관하세요. 다섯째, 휴대폰 해지는 대리점에서 하세요. 휴대폰 해지를 전화로 하면 복잡합니다. 가까운 대리점에 사망진단서 4번 한 장 가지고 가면 10분 안에 끝납니다. 모든 일처리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장례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남은 가족들의 앞으로 인생에 평생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황금 같은 15분 이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화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 가족이 숨을 거두시면 절대로 전화기부터 들지 마세요. 딱 15분만 조용히 돌아가신 분 손을 잡고 곁에 있어 드리세요. 저는 이 15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황금 시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첫째, 이름을 불러드리세요. 아버지,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사랑해요. 심장이 멈춘 뒤에도 청각은 한동안 작동한다는 의학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가 닿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둘째, 고마운 말씀을 전하세요. 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해주신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평생 사랑 고마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셋째, 약속을 해드리세요. 남은 가족은 저희가 잘 지킬게요. 아버지가 귀여워하시던 손주들 잘 키울게요. 가족 모두 사이좋게 살게요. 황금 시간의 효과는 25분 이별 시간을 가진 가족들을 보면 슬픔에서 벗어나는 기간이 짧아집니다. 가족 간 다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후회나 원망 대신 감사와 그리움이 남습니다. 돌아가신 분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집니다. 주의할 점은 이 시간 동안은 사진 찍는 것도 하지 마세요. 휴대폰 쓰는 것도 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정리하거나 청소하는 것도 하지 마세요. 그저 돌아가신 분과 조용한 이별에만 집중하세요. 15분 지나고 황금 시간 끝나면 그때 119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어머니 제대로 보내드리자. 우리가 준비한 대로 하나씩 해나가자. 이렇게 마음 준비 끝내고 시작하는 장례 절차는 훨씬 더 침착하고 품위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안심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오늘 밤 꼭 실행하세요. A4 용지 4장을 준비합니다. 첫 장에 병원 정보를 쓰고, 둘째 장에 나의 바램을 쓰고,
셋째 장에 서류 있는 곳을 쓰고 넷째 장에 급히 연락할 곳을 씁니다. 만드는 시간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만들면 서류 봉투에 넣어서 안방 첫째 서랍에 보관하세요. 둘째, 가족과 대화하는 겁니다. 이런 말로 꺼내보세요. 당신 또는 애들아, 오늘 좋은 얘기 들었는데 우리도 언젠가 올 이별을 위해 한번 이야기해 둘까?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를 한 번만 해두면 가족 사랑이 더 깊어지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실제 상황에서 다툼이 줄어들고 마음 준비가 됩니다. 셋째, 119 신고말을 외워두는 겁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 두세요. 어머니가 숨을 안 쉬고 계세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평소에 고혈압 약 같은 걸 드시고 계셨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돌아가셨어요. 휴대폰 메모장에도 저장해 두세요. 급할 때는 기억을 믿을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동안 장례 일을 하고 30년 동안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제일 소중한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인생을 마무리하는 소중한 의식이고 남은 가족들한테는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준비된 가족들의 모습. 제가 만난 준비된 가족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나씩 해내면서 서로를 위로합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 안 했어? 라는 말 대신 우리가 함께 잘해보자는 말을 주고받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읍니다. 일 처리에 쫓기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후회나 원망보다 그동안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이 마음을 채웁니다. 오늘부터 달라지실 여러분께, 이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하시니까요. 혼란스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씩 실행할 수 있는 단계별 안내가 있으니까요. 후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가족과 대화하셨으니까요. 서로 상처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안심상자가 모든 다툼을 막아줄 테니까요.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는 마지막 선물.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준비야말로 사랑하는 분들께 드리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밤부터 꼭 안심상자 만들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이 가족 모두에게 큰 평안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인생의 저물력을 편안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맞이하기 위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길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세요.